제9장. 페이지는 세월의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바쁘게 일했다. 낮과 밤이 뒤바뀌면서 언제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었는지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수술실, 응급실, 병실, 그리고 잠깐 휴식의 연속이었다. 병원이 그녀의 세계 전부였다. 바깥 세상은 점점 멀어져 마치 딴 세상 같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가 했을 때는 이미 지나간 다음이었고, 연말 연시도 어느 틈에 지나가 버렸다. 밖에서는 미국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냈다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그러나 알프레드는 소식이 없었다. 지금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거야. 페이지는 생각했다. 알프레드는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거야. 새벽이면 페이지를 괴롭히던 장난 전화도 이제 걸려오지 않았다. 페이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위협이 없어진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어. 문제는 그 장난이 꿈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데 있었다. 병원에서의 일과는 계속 정신없이 돌아갔다. 환자들과 친숙해질 겨를이 없었다. 그저 담낭염이나 급성 간염, 대퇴부 골절이나 척추장애라는 병명으로만 인식되었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불평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병원은 마치 괴상하게 생긴 기계나 기구로 가득 찬 정글 같았다. 인공호흡기, 심장 박동 측정기, X선 촬영기와 컴퓨터 단층 촬영기, 자기공명 촬영기 등 엄청난 기계와 기구가 여기저기 보기 흉하게 널려 있었다. 기계마다 소음도 가지각색이었다. 윙윙거리는 소리, 바닥이 흔들리는 진동 소리, 작동이 끝났다는 벨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계속되는 구내 방송과 섞여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으로 들려왔다. 레지던트 생활 첫 해가 끝나도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신참 레지던트들이 들어오자 고참들은 책임이 많아졌고, 책임 전문의 없이도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참들은 새로 들어온 레지던트들을 보면서 딱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 저 딱한 애들 좀 봐. 캐트가 페이지에게 말했다. 앞으로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야. 걱정 마. 얼마 안 있어 알게 돼. 한이와 페이지는 캐트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걱정되었다. 항상 우울한 표정이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함께 얘기하다가도 어느새 시선이 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덮여 있었다. 가끔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는데 통화가 끝나면 더 우울해졌다. 보다 못해 한이와 페이지는 캐트와 얘기해보기로 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페이지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두 사람이 너를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걸 알잖아? 무슨 고민인지 말해봐.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걱정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너희들이 도울 일이 아니야. 돈 문제거든. 한이는 놀란 표정으로 캐트를 쳐다보았다. 왜 돈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린 어디 가볼 시간도 없고 쇼핑할 시간도 없잖아. 병원에만.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동생 때문이야. 그때까지 캐트는 동생의 얘기를 두 사람에게 하지 않았었다. 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페이지가 말했다. 동생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살아? 한이가 물었다. 캐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 동부에 살아. 디트로이트시에. 언젠가 여기에 오면 너희들에게 소개할게. 그럼 꼭 만나봐야지. 지금 뭘 하는데? 혼자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녀. 캐트는 적당히 얼버무렸다. 지금은 사업이 신통치 않지만 얼마 안 있어 좋아질 거야. 그 애는 끈질긴 성격이거든.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리 보우만이라는 레지던트가 다른 병원에 근무하다가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으로 옮겨왔다.
그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했다. 하루는 보우만이 페이지에게 말했다. 내일 밤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당신과 닥터 헌터 그리고 닥터 테프트가 시간 있으면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아주 재미있는 파티가 될 거예요. 좋아요. 페이지가 말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가면 되죠? 보우만은 웃었다. 그럴 것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처음 가는 집인데. 페이지가 다시 물었다. 포도주 한두 병이라도. 괜찮아요. 조그만 아파트에서 몇 사람 모이는데 뭘. 보우만의 작은 아파트는 100평도 훨씬 넘는 아파트 건물 맨 위층 전체였다. 내부는 값비싼 골동품 가구와 서화 등으로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다. 새 여자는 아파트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잠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런 세상에 캐트가 말했다. 레지던트가 어떻게 이런 아파트에 살아요? 난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착하고 돈 많은 아버지를 두었지요. 보우만이 웃으면서 말했다. 돌아가신 후 돈을 모두 다 나에게 남겼어요. 그런데도 레지던트로 그런 혹독한 일을 해요? 캐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보우만은 미소를 띄었다. 의사 생활을 좋아하거든요. 뷔페식으로 늘어놓은 음식도 새 여의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벨루가 캐비아, 거위간 파테, 스코틀란드산 훈제 연어, 껍질 위에 놓여진 싱싱한 굴, 알라스카산 게살 요리,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크리스탈 샴페인, 모두가 최고급이었다. 보우만의 말대로 세 사람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말 너무나 고마웠어요. 파티가 끝나고 나오면서 페이지가 보우만에게 말했다. 이번 토요일에 시간들 있으세요? 보우만이 물었다. 마침 이번 토요일은 우리 모두가 비번이에요. 나한테 작은 모터보트가 있는데 같이 바다에 나가보지 않겠어요? 정말요? 좋고 말고요. 새벽 4시. 당직자 휴게실에서 잠들었던 캐트는 구내방송 소리에 눈을 떴다. 닥터 헌터, 제3응급실로. 닥터 헌터, 제3응급실로. 캐트는 피로에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도 좀처럼 잠이 깨지 않았다. 응급실 입구에는 의료 보조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저 구석에 누워있는 사람 말이에요.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통증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캐트는 환자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닥터 헌터예요. 아직도 잠이 덜 깼지만 하품을 참으며 말했다. 환자는 신음소리를 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지금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캐트는 다시 하품을 참으며 물었다.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한 2주일 됐어요. 캐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2주일? 그러면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환자는 몸을 뒤척이려다가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솔직히 말해, 난 병원에 오는 게 딱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왔어요? 그는 표정이 밝아졌다. 며칠 있으면 아주 중요한 골프 시합이 있어요. 지금 허리를 고치지 않으면 시합에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캐트는 욕이 튀어나올까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물었다. 골프 시합 때문이라고요? 그래요. 캐트는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이렇게 하세요. 일단 집으로 가서 아스피린 2알을 드시고 아침까지 누워서 쉬세요. 그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때 다시 연락하세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급실을 나와버렸다. 환자는 멍하니 캐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보우만의 작은 모터보트는 길이가 20m 가까운 최신형 요트였다. 어서들 와요. 페이지가 캐트 하니와 함께 도착했을 때 보우만은 부두에서 세 사람을 맞았다. 하니는 요트를 부러운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참 멋있는 요트네요. 페이지가 말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만의 물살을 가르고 다녔다. 맑게 갠 하늘에 따뜻한 날씨였다. 세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한가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었다. 엔젤 섬에 닻을 내리고 호화로운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캐트가 입을 열었다. 정말 천국에 온 기분이야.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한이가 말했다. 그렇게 하루가 꿈같이 지나갔다. 그들이 다시 부두로 돌아왔을 때 페이지가 말했다. 해리, 정말 너무나 즐거웠어요.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천만에 내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보우만은 페이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시간 나는 대로 또 오세요. 뭐 언제라도 좋아요. 당신들 세 사람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페이지는 혼자 생각했다. 한이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것이 제일 좋았다. 산부인과 병동은 항상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간이 태어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다. 초산의 경우 산모들은 불안해하면서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번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들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출산 직전에 어떤 산모가 한이에게 말했다. 이제 드디어 내 발가락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만약 페이지가 일기를 썼다면 아마도 8월 12일을 무슨 경축일이나 공휴일처럼 특별히 표시했었을 것이다. 바로 그날 지미 포드를 만난 것이다. 지미는 병원의 의료 보조원이었다. 항상 밝게 웃는 얼굴에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명랑한 성격이었다. 왜소한 체격에 아직도 10대 같은 모습이었지만 실은 25살이었다. 지미는 병원 복도에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다녔다. 아무리 어렵고 귀찮더라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일했다. 그는 누구의 일이라도 마다 않고 싹싹하게 해주었다. 상대방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든 간호사든 심지어 자벽부들의 부탁이라도 똑같이 들어주었다. 지미는 익살과 재담을 좋아했다. 온몸에 기부스한 환자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두 눈만 내놓고 미이라처럼 기부스한 환자를 보고 옆에 환자가 직업이 뭐냐고 물었답니다. 그 친구 대답이 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유리창 청소원이었어요. 다시 옆에 환자가 묻기를 그럼 언제 그만두었는데요? 했지요. 빌딩 중간쯤에서요. 그리고 지미는 활짝 웃으며 누군가의 심부름을 해주려 달려가는 것이었다. 지미는 페이지를 특히 좋아했다. 나도 언젠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꼭 닥터 페이지 같은 의사가 될 겁니다. 지미는 수시로 페이지에게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초콜릿 1개, 아니면 작은 인형 등이었다. 그때마다 재담도 하나씩 곁들였다. 휴스턴시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어요. 병원으로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텍사스주가 쌍놈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만 하면 돼? 신통치 않은 재담이었지만 지미는 항상 재미있게 말했다. 이른 새벽에 페이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미는 모터사이클로 달려와 페이지 앞에 멈춰섰다. 환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내 수술이 위험할 것 같아요? 수술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200달러짜리 위험한 수술은 없어요. 말하고는 번개처럼 사라졌다. 페이지는 캐트 그리고 한이와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샌프란시스코 시를 구석구석 쏘다녔다. 화란식 풍차 방앗간과 작은 동경의 일본식 찻집에도 가보았다. 그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휘셔맨즈 워프도 둘러보았고 명물인 전차도 탔다. 큐란 극장에서 연극도 보고 포스트가에 있는 마하라니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종업원 모두가 인도 사람이었는데 페이지가 그들과 스스럼 없이 힌디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캐트와 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험 힌두스타니 바트 바우트 5초 볼타이. 페이지가 말한 다음부터 식당 종업원들은 반색하면서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아니, 어디서 인도말을 그렇게 배웠어? 아주 유창한데? 한이가 물었다. 힌디어야. 페이지가 말했다.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난 한동안 인도에서 살았거든. 추억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녀는 알프레드와 아그라에 가서 타지마할을 구경하고 있었다. 자한 왕이 사랑하던 아내를 추모해서 지었다고 했지. 20년이나 걸렸다며? 알프레드, 알고 있었어? 난 얼마가 걸리든 널 위해서 나의 타지마할을 지어줄 거야. 내 아내 캐런 터너입니다. 페이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페이지, 캐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혹독한 근무 시간은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어느새 연말 연시가 다가왔다가 지나가 버렸다. 레지던트 2년차가 끝나고 3년차가 시작되었지만 계속되는 업무는 줄어들 줄 몰랐다. 병원 안의 세계는 바깥 세상과는 동떨어진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 등은 24시간 계속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려고 허둥거려야 하는 의사들에게는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페이지와 캐트가 바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캐트는 웃는 얼굴로 재미 좋아? 하고 물었다. 그러면 페이지는 언제 눈 좀 붙였니? 하고 말을 받았다. 캐트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그들은 밤낮으로 계속되는 고된 업무에 때로는 졸면서 때로는 휘청거리며 버텨냈다. 운이 좋으면 샌드위치라도 한 조각 먹을 시간이 났고 대부분의 경우 커피 한 잔 식기 전에 다 마실 여유도 없었다. 캐트에 대한 성희롱도 그칠 줄 몰랐다. 의사들만이 그녀를 집적거리는 게 아니고 환자들까지 걸핏하면 잘생긴 흑인 여의사를 유혹하려 들었다. 물론 모두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심한 창피도 당했다. 어떤 남자도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캐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마이클에게서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다. 누나, 잘 있었어? 캐트는 마이클이 왜 전화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여태까지도 돈을 있는 대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계속 보내주어도 마이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누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서 말이 잘 안 나오지만 나도 정말 이런 전화하는 게 괴로워. 그런데 내가 좀 난처한 입장이 되어서. 마이클의 목소리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마이클, 너 몸은 성하니? 아, 괜찮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어떤 사람한테서 돈을 좀 꾸었는데 그 친구가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즉시 갚으래. 미안하지만 누나가 좀. 글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고마워. 누나만 믿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나밖에 더 있어? 사랑해. 연락 기다릴게. 마이클, 나도 사랑해. 하루는 오랜만에 페이지, 캐트, 한이 세 사람이 아파트에 모여 앉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캐트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세 사람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 한 달쯤 계속 잠자는 것? 휴가 여행이야. 멀리 멋진 여행을 하는 거야. 파리에 가서 샹젤리제를 산책하고 유명 디자이너들 본점에서 최고급 옷도 구경하고. 까짓것. 뭐든지 최고급으로 하지 뭐. 페이지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낮엔 실컷 자고 밤새도록 신나게 노는 게 어때? 한이도 깔깔거리며 끼어들었다. 거참 좋은 생각인데. 몇 달 있으면 우리도 휴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페이지가 말했다.
되든 안 되든 우리 셋이서 같이 휴가 여행하는 것을 계획해보는 게 어때? 멋진 생각이야. 캐트가 열을 올렸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셋 다 당직 근무가 없잖아. 어디 여행사에라도 같이 들러볼까? 토요일을 기다리며 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휴가 여행 얘기였다. 난 런던이 제일 가보고 싶어. 혹시 엘리자베스 여왕과 마주칠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파리가 더 좋을걸? 이 세상에서 제일 낭만적인 도시라고들 하잖아? 게다가 첨단 유행의 본산지. 베니스에서 달 밝은 밤에 곤돌라를 타보고 싶어. 페이지, 우리 신혼여행은 베니스로 가는 게 어때? 알프레드가 말했었다. 내 생각이 마음에 들어? 그럼 문득 알프레드가 캐런과 신혼여행을 베니스로 갔을까 생각해 보았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다. 세 사람은 파웰가에 있는 코니시 여행사를 찾아갔다. 카운터에 앉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여행사에는 다양한 여행 패키지가 있는데요. 유럽 여행을 해볼까 해요. 런던, 파리, 그리고 베니스도 가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고 골고루 구경할 수 있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도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페이지는 한이를 쳐다보며 윙크했다. 모든 게 최고급이라야 되겠어요? 물론 항공편은 1등석이어야 되고 캐트가 한마디 거들었다. 호텔도 특급에만 묵을 거예요. 한이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시다면 런던에서는 리츠 호텔이 좋겠고 파리에서는 크리움 호텔을 추천하겠습니다. 베니스에는 치프리아니 호텔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가 말했다. 그런 호텔들 안내 책자가 있죠? 우리가 좀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결정해. 알려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여행사 직원이 대답했다. 페이지가 직원이 건네준 안내 책자를 훑어보면서 다시 물었다. 유럽에서 요트를 대절하는 것도 이 여행사에서 주선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잘 됐네요. 아마 요트도 대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요트 대절에 관한 안내 책자도 드리지요. 직원은 안내 책자 여러 개를 골라 페이지에게 건넸다. 여행 계획이 대강 확정되면 즉시 저에게 연락 주세요. 바로 예약하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한이가 대답했다. 밖으로 나오자 캐트는 큰 소리로 웃고 나서 말했다. 이렇게 야무지게 꿈을 꾸어보는 것도 재미있잖아. 걱정 마. 페이지가 말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야. 제10장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의 내과 심우어 월슨 박사는 부족한 인원에 넘치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환자가 너무 많고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너무 적은 것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는 쉴 새 없이 병원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했지만 마치 여러 곳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배를 혼자 뛰어다니며 손으로 막는 느낌이었다. 구멍 하나둘은 막을 수 있지만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은 혼자서 막을 수 없었다. 지금 윌슨 박사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닥터 테프트 문제였다. 어떤 의사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신임하는 레지던트들이나 간호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닥터 테프트는 의사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전혀 없었다. 윌슨 박사는 견디다 못해 병원장 월러스 박사를 찾아갔다. 아무래도 레지던트 한 사람을 전출시켜야 될 것 같아. 윌슨 박사가 말했다. 같이 회진하고 일해본 의사들이 그녀는 의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들 하는데. 월러스 박사는 한이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최고의 의과대학 성적과 학장 추천서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 없었다. 거참 이해가 안 되는데 월러스 박사가 말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모, 이렇게 하면 어때? 내과 책임 전문의 중 가장 엄하고 까다로운 친구가 누구지? 그야 테드 알리슨이지. 좋아. 내일 아침 닥터 테프트를 알리슨과 함께 회진시켜보라고. 알리슨에게 테프트에 대한 평가 보고를 내라고 하지. 그 친구도
그녀가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내보내야지. 좋은 생각인데. 윌슨 박사가 말했다. 벤, 고마워. 점심시간에 한이는 페이지를 만나 내일부터 테드 알리슨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을 알아. 페이지가 말했다.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해. 게다가 여의사에게는 더 심하게 대한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소문 들었어. 한이는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다른 쪽에서 시모어 윌슨 박사는 테드 알리슨 박사와 얘기하고 있었다. 알리슨 박사는 25년간 이 병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군복무를 해군 군의관으로 마쳤는데 그 시절 군기를 잡았던 일화를 아직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사람이었다. 윌슨 박사가 말했다. 닥터 테프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잘 관찰해 보라고. 이 일을 제대로 해내면 괜찮지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보내야 돼. 알았지? 잘 알았어. 알리슨 박사는 이런 기회가 온 것이 오히려 기뻤다. 시모 윌슨 박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무능한 의사를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여자가 의학계에 기여하는 것은 간호사 정도밖에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간호사 노릇이 나이팅게일의 천직이었다면 요즘 여의사라고 설쳐대는 여자들에게는 간호사도 오히려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레지던트들은 회진이 시작되기 전 복도에 모였다. 알리슨 박사팀은 자신을 보좌하는 전문의 톰 벤슨과 한이를 포함한 5명의 레지던트로 구성되었다. 일행을 둘러보다가 한이의 얼굴에 시선이 닿은 알리슨 박사는 생각했다. 자, 아가씨. 재주 있는 대로 다 부려보지. 그는 일행을 둘러보며 짤막하게 말했다. 시작하지. 제1병동의 첫 환자는 10대 소녀였다. 두터운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일행이 다가가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자, 알리슨 박사가 입을 열었다. 모두 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읽어보게. 레지던트들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뒤적였다. 알리슨 박사는 한이에게 물었다. 이 환자는 열이 오르고 오한을 느끼고 전신이 쑤시고 식욕이 전혀 없어. 지금도 계속 열이 높고 심한 기침에 폐렴 증세까지 겹쳤어. 닥터 테프트, 이런 경우 어떻게 진단하겠소? 한이는 얼굴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 이건 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타코시스, 즉 앵무병 같아요. 알리슨 박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이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지? 환자의 증세가 모두 시타코시스의 전형적인 증세와 일치하잖아요. 애완동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그곳의 앵무새한테서 감염되지 않았을까요? 알리슨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참 아주 훌륭한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고 있어?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한 열흘쯤 계속 투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쉬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알리슨 박사는 다른 레지던트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다들 들었지. 닥터 테프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 방법도 제시한 거야. 다음 환자 차례가 되었다. 알리슨 박사가 말했다. 이 환자의 자태에 의하면 피부 속에 종양이 생기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심한 피로감에 시달린다고 되어 있어. 이런 경우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겠나? 레지던트 한 사람이 확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종의 폐렴 아닐까요? 다른 레지던트가 말했다. 암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알리슨 박사는 한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닥터, 당신은 어떻게 진단하겠소? 한이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글쎄요. 차트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면 뉴모코니오시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성면 먼지 같은 것에 중독될 때 생기는 진폐증 같은 것이지요. 차트에 이 사람은 카펫 공장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테드 알리슨 박사는 한이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잘했어.
정말 훌륭해. 그럼 치료 방법도 알고 있어. 불행하게도 이 병에는 아직도 알려진 치료 방법이 없어요. 한이의 대답은 다시 한번 알리슨 박사를 감탄시켰다. 그로부터 2시간 동안 한이는 라이터 증후군, 변형성 고염에 의한 적혈구 증가증, 그리고 말라리아 등 쉽게 진단할 수 없는 희귀병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도 제시했다. 회진이 끝나자 알리슨 박사는 한이에게 악수를 청했다. 닥터 테프트, 나는 레지던트들을 쉽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오. 한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알리슨 박사님. 그리고 월러스 원장에게도 그렇게 말할 거요. 알리슨 박사는 일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말했다. 알리슨 박사의 조수인 톰 벤스는 한이를 쳐다보며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이봐, 30분 후에 조용히 만나자고. 페이지는 아서 케인 박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다. 그러나 케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수술에 페이지가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나하고 데이트를 안 하겠다고? 정말로 하는 말이야? 다른 남자들과 그렇게 재미가 좋아? 페이지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갈수록 괴로워졌다. 그것은 케인이 치근거리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케인의 수술은 거의 대부분이 멀쩡한 내장을 잘라내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페이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다가 케인과 마주쳤다. 케인 박사님, 오늘은 어떤 수술이에요? 페이지가 물었다. 저 친구 도모다리를 수술해야겠어. 케인은 페이지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봐, 그냥 농담한 거야. 그런 사람은 도살장에나 가서 일해야 돼. 나중에 페이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캐트에게 말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어느 날 케인 박사는 환자의 간을 수술했다. 도대체 수술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였다. 수술이 끝나면서 케인이 페이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친구 참 안 됐군.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페이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아냈다. 톰 창을 만나자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았다. 누군가가 닥터 케인을 고발해야 돼요. 페이지가 말했다. 환자를 계속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좀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이 수술한다는 것은 뭔가 잘 못 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범죄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의사 자격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해. 그런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의사들이 케인의 무능과 부도덕성을 증언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페이지, 의사들 세계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세계의 구성원이라고요. 훌륭한 의사도 때로는 공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가능한 한 다른 의사들 험담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진정해요. 나가서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내가 살게. 페이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죠 뭐.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 두 사람이 식당 테이블에 앉았을 때 페이지가 물었다. 참, 싸이는 잘 있어요? 톰은 잠시 머뭇거렸다. 우리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직장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금만 더 참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페이지가 말했다. 그렇게 돼야 할 텐데. 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페이지는 창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싸이가 떠나면 난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아서 케인 박사가 신장 수술을 할 차례였다. 외과 과장이 페이지에게 지시했다. 제사 수술실에서 있을 신장 수술에 당신이 보조해야 되겠다고 케인 박사가 요청했어. 페이지는 갑자기 입안이 말라오는 듯 했다. 아서 케인 옆에서 수술을 돕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페이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누가 대신 좀 들어갈 사람이. 닥터 테일러,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들 있소. 페이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페이지가 몸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수술은 벌써 진행 중이었다. 이봐, 아가씨. 여기 와서 날 좀 도와줘. 케인이 페이지에게 말했다. 환자의 복부는 깨끗이 소독되었고 복부 좌상기 바로 왼쪽 갈비뼈 아래가 이미 열려 있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발 무사히 끝났으면. 페이지는 속으로 빌었다. 메스. 수술 보조 간호사가 케인 박사에게 날카로운 메스를 건네주었다. 케인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음악 좀 틀어. 잠시 후 CD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케인은 계속 메스를 놀리고 있었다. 음악 좀 더 경쾌한 걸로 틀어. 그는 페이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예쁜 아가씨. 이제 보비를 작동시키지. 예쁜 아가씨? 페이지는 이를 악물고 보비를 집어들었다. 전기로 작동되는 보비는 미세한 혈관을 지혈시키는 데 쓰는 기구였다. 페이지는 피가 흘러나오는 혈관 끝 부위를 보비로 찢어서 지혈하기 시작했다. 흐르는 피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수술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정말 다행이야. 페이지는 생각했다. 스펀지. 간호사가 케인에게 스펀지를 건네주었다. 좋아. 이제 흡입 장치를 가동해. 신장 주변을 차례로 절단하자 신장이 드러났다. 그 녀석. 이제야 나타났군. 케인이 말했다. 흡입 장치를 더 강하게 가동시켜. 그는 신장을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자, 이제 됐어. 다시 꿰매기만 하면 돼. 이번에는 오랜만에 차질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페이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절단된 신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주 정상적인 신장이었다. 페이지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혹시 케인 박사가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있을 때 페이지는 X선 사진이 붙어 있는 벽으로 가서 불을 켰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잠시 후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런 세상에! X선 사진을 뒤집어 보았잖아. 케인은 엉뚱한 신장을 잘라낸 거야. 30분 후 페이지는 병원장 월러스 박사를 찾아갔다. 떼내야 할 신장은 그냥 두고 건강한 신장을 떼내버렸단 말이에요. 페이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벤자민 월러스 박사는 페이지를 달랬다. 페이지, 나도 이 사건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절대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 그건 실수였을 뿐이야. 그리고 실수라고요? 그 환자는 이제 여생을 계속 인공신장에 의존해서 살아야만 돼요.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 병원 내에서 동료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검토해보지. 페이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의사 몇 명이 모여서 그 사건을 검토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환자나 외부인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월러스 박사님. 페이지, 당신도 우리 팀의 일원이잖소. 팀 전체를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사람은 이 병원에서 의사 노릇을 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대국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만약 케인을 해고하면 그건 큰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병원의 명예에도 먹칠하게 될 거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의료 분쟁 소송이 걸려올 거란 말이오. 그럼 환자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케인 박사를 유심히 관찰하겠소.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선배로서 좀 충고하겠소. 언젠가는 당신도 전문의로서 독립하면
다른 의사들이 환자에게 당신을 호의적으로 추천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의사로서 성공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기회주의자이고 다른 의사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면 당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요. 그건 내가 보증하지. 페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벌써 말했잖소. 동료평가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이요. 그게 다예요? 그뿐이요. 이건 말도 안 돼. 페이지가 말했다. 그녀는 캐트, 그리고 한이와 함께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캐트가 고개를 저었다. 원래 세상 만사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페이지는 흰 타일 투성이의 실내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정말 이곳은 복마전이야. 모두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인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어? 캐트가 말했다.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파티나 열면 어때? 한이가 제안했다. 파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한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고급 음식도 시키고 마실 것도 여러 가지 준비해서 그냥 파티를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좀 사기가 떨어졌거든. 한바탕 놀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될 거야. 페이지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듣고 보니 그녀가 말했다. 그거 아주 괜찮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보자. 좋아, 내가 책임지지. 준비는 내가 다 할게. 한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내일 저녁 근무가 끝난 다음 파티를 여는 거야. 페이지가 복도를 걸어갈 때 아서 케인이 다가왔다. 그는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렇게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지?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않고 입 다물도록 버릇 좀 고쳐놔야겠군. 내뱉고는 멀어져 갔다. 페이지는 케인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월러스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한 모양인데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기회주의자이고 다른 의사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 또다시 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까? 페이지는 생각해 보았다. 몇 번이라도 할 거야. 세 사람이 파티를 계획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병원 내에 퍼졌다. 모든 레지던트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왔고 모두들 조금씩 돈을 보탰다. 다양한 음식을 주문하고 술과 음료도 넉넉하게 주문했다. 파티는 5시에 의사 휴게실에서 열기로 했다. 4시 30분에 벌써 음식과 마실 것들이 도착했다. 모두들 병원에서는 처음 보는 다양한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닷가재와 새우, 그리고 여러 가지 해물이 있었고 여러 종류의 파테, 스웨덴식 미트볼, 여러 종류의 스파게티, 신선한 과일, 게다가 다양한 후식도 있었다. 페이지가 캐트, 한이와 함께 의사 휴게실에 들어왔을 때는 벌써 5시가 지나 이미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먹고 마시며 파티가 시작되어 있었다. 페이지는 한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파티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한이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때 구내 방송이 울리기 시작했다. 닥터 필리와 닥터 캐틀러 제1응급실로 응급 상황. 새우를 막 입에 넣으려던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종종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톰창이 페이지에게 다가왔다. 매주 이런 파티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가 말했다. 그럼 얼마나? 구내 방송 소리가 페이지의 말을 끊었다. 닥터 창, 7호 병실로 닥터 창, 7호 병실로. 1분도 안 돼서. 닥터 스미스, 제2응급실로. 닥터 스미스, 제2응급실로. 구내 방송은 그칠 줄 몰랐다. 30분도 안 돼서 거의 모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간호사들이 응급 상황 때문에 불려나갔다. 드디어 한이의 이름이 방송되고 그런 다음 페이지와 캐트의 차례였다. 이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캐트가 말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보살펴주는 수호신이 있다고들 하잖아. 그런데 우리 세 사람에겐 수호신이 아니라 우리만 골탕 먹이려는 귀신이 붙어 있나 봐. 캐트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페이지가 근무를 끝내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로 가보니 양쪽 타이어가 칼에 찔려 바람이 빠져 있었다. 페이지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케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않고 입 다물도록 버릇 좀 고쳐놔야겠군. 아파트에 돌아온 페이지는 캐트와 하니에게 말했다. 아서 케인과 마주치면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반지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지 선택 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